저는 천안함 3주기를 맞아 북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13년 3월 26일, 바로 오늘이 천안함 폭침이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대규모 국가급 합동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김태준 한반도 안보문제연구소장, 양욱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자기들이 사과를 안 하고 도리어 국가급 훈련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북한은 도발을 한 다음에 네. 실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긍을 하지 않죠. 오리걸려 미는 거죠. 예, 네. 그런 이유들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내분이라든가 갈등을 조장해서 국력을 소진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고, 또 아울러 우리 남한 사회 내부에 이런 그 어떤 북한이 사주에 편성하는 종북 세력이라든가 일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 또 어설픈 전문가로 자칭하는 하면서 진실을 보여줘도 애써 외면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언론에 네. 관심을 끌려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을 가지고 북한이 공격했다는 것을 증명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론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 훈련 보니까 다수의 방사포, 견인포까지 동원이 됐다라고 해요. 어떤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상륙을 하면은 상륙을 막는 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훈련하는 겁니다. 한반도를 기습할 수 있는 상륙 훈련과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군 한미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막는 방어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민군 그 324 그 대연합 부대 이게 이제 함흥의 그 본부가 있는 7군단입니다. 그다음에 그 인민군 그 287 그 대연합 부대 요게 이제 그 원산 쪽 지키는 이제 군단급 부대입니다. 이제 이 부대들이 이제 방어 훈련 원산 지역에서 방어 훈련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인민군 그 598 연합 부대 이게 뭐냐면은 동해 함대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은 공기부양정으로 침투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한반도에 대한 공격과 우리 남한에 대한 공격과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방어를 둘 다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치밀하게 계획을 했나 본데. 그런데 이 소장님, 김정은이가 계속 나흘째 계속 군부대 방문을 하고 그리고 국가급 훈련하고 그 와중에 천안함 폭침 장본인 김영철이 내세워가지고 또 같이 다니고, 이게 대한민국을 정말 뭐 완전히 이걸 뭐로 보길래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거기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됐죠. 중국마저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 뭐 핵 불바다, 그다음에 미국의 불바다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적인 효과는 없고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핵으로서는 그 위협이 조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가능한 실제 훈련을 통해서 재래식 훈련을 통해서 위협을 이렇게 조장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김정은 체제가 아직도 상당히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는 어린데 상당히 그 연륜이 많은 경험이 많은 그 군부 지도자를 데리고 네. 권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계속적 군사적으로 아주 그 김정은이라든가 김일성이 하지 못했던 아주 위협의 강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양옥 의원님, 이 천안함 3주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예, 예.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거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우리 해군이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서 바다를 다 긁어가지고 해서 예. 그 폭발을 시킨 어뢰까지 찾아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어뢰까지 찾아내고 그 어뢰의 설계도까지 저희가 입수해서 이게 북한 거라는 걸 증명까지 했습니다. 네. 눈앞에 다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 거 아니 결국은 애시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국가 수뇌부가 책임지는 자세라든가 네. 그 어떤 강력한 북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그때 한참 뭐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제 장관이 답변을 하실 때 뭐 BH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북한이나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 북한이라고 분명히 군 안에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되려 이렇게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부가 책임지지 못한 자세도 문제이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대하는 어떤 그 공보팀의 자세들, 그러니까 그 어떤 공보 채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합동조사반이 이렇게 뭐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을 발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회의에. 예.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어떤 그 지도부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북한이 뭐 음모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또 했어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노동신문이 오늘 또 보도했어요, 그렇게. 네. 사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증명할 수 있는 게 단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업무론 중에 핵심인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예. 더 드리겠습니다. 좌초실을 하잖아요. 예. 그 바위에 암초에 부딪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동차 사고 난 걸 보시면은 이 박치기 하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천안함이라는 것은 1200톤의 그 무게가 있는 배잖아요. 예, 예. 90m, 그 폭이 한 10m. 그다음에 이게 속력이 약 당시에 6.8나트였어요. 그러면 네. 한 10km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0km 이상을 1200톤이 달렸을 때 나타나는 부딪히면 바위하고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게 지금 천안함을 건드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쪼개졌잖아요. 났잖아요. 자, 배는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게 꽝충꽝충 뛰어가지고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중간에 이렇게 반쪽에 날 수가 배가 있어요. 뛴다면. 그렇죠. 예. 군함은 토끼가 아닙니다. 이게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쭉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지는 예. 예. 자동차 보시면 알죠. 예. 그래서 암초설이 그 자초설이 예.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주위에 바위도 없어요. 네. 두 번째 그 미 잠수함의 어떤 그 충돌 나지는 오발설인데 미국 잠수함은 여기 재래식 잠수함이 없어요. 핵 잠수함입니다. 덩치가 네. 커요. 예. 길이가 거의 한 100m 정도 되고 그러면은 그 배가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높이가 한 15m 되고 그다음에 코닝타워에 그 전망이 한 15m 되면 이게 30m 돼요. 그러면 잠수함이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밑에 15m 정도, 20m 정도는 수심이 있어야 운동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핵 잠수함은 예. 번지가 긴 그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번지가 긴데 굳이 코앞에 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할 필요가 있으면 뭐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밖에서 원해서 공격도 충분히 가능한 그 번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잠수함이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운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거 없이 퍼뜨리는 정말 예. 그 어설픈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어떤 관심을 집중한다든가 굳이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 때문에 업무가 계속 이렇게 정폭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이나 됐는데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양 의원님, 우리 해군 전력 증강이 그 뒤에 좀 이뤄졌어요? 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예, 진짜 사실 보면 이제 그 예. 전력들이 이제 그 지금 이제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울산급하고 포항급들 그 이제 옛날 배들을 빨리 바꿔주자.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윤영하급
대륙들이 이제 많이 배치가 돼서 이제 12번 함까지 진수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인천급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그 울산급을 대체하는 새로운 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사실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 화면에 보니까 예. 너무 뭐 차이가 나네요. 함정하고 잠수함 뭐 숫자가 완전 비교도 안 되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군을 평가할 때는 절대로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총 톤수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 무게들을 전부 합쳐서 무게가 어떠냐 그랬을 이런 때는 부분을 어때요? 평가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큰 바다에서 싸울 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KDX2 큰 배가 큰 있으니까. 배들 이제 그 4,500톤급, 뭐 7,000톤급 이런 배들이 이제 커다란 예. 배들이 이지스함부터 이제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펀치는 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은 굉장히 작은 배들을 가지고 기동력이 있군요. 그렇죠.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더 큰 문제는 비대칭 전력. 바로 잠수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숫자 보면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잠수함이 12척이지만 저쪽은 70여 척입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군들이 굉장히 작전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특히 서해 같은 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조류도 세고 해가지고 소나가 잘 안 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 우리 저 함장님이셨던 우리 저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서해가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안 좋은가 보죠? 전략적으로 유불리는 말이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우리는 공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못 하죠. 예. 북한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첫 번째로 전략적으로 불리한 환경이에요. 두 두 번째. 전제 자체가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는 공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전쟁이 나면은 만약에 하면은 예. 북한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와서 찌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역두산 그 선수 있잖아요. 레슬링 세계 챔피언. 네네. 왜 죽었습니까? 옆에서 칼 찌르니까 그렇죠. 죽자는 소리요. 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우리의 취약점만 골라서 공격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하면 예를 들면 연평 1차, 2차 대청해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격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먼저 주도적으로 기습 공격을 해도 당하니까 안 되니까 다른 예. 방법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물 밑으로 불시에. 그러니까요. 하죠. 예. 지금 그 현대전에 지상에서 공격을 하면 다 보입니다. 공중에서 비행기 공격해도 다 보여요. 그렇죠. 미사일로 해도. 물 밑에서 하면은 보이지 않아요. 아. 플러스 천안 사건에 봤지만은 이것을 북한이 공격했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서해가 아니고 수심이 서해라도 50m, 60m, 70m 넘어가면은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북한이 공격했다는 심정적인 그런 심증은 예, 있지만. 심정이 있지만은 물적인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천안함 같은 경우에 결정적이고 과학적이고 5개국에서 예. 민군 합동조사반이 와서 정말 북한의 그 잠수정에 의해서 공격한 어리다고 이렇게 해도 믿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죠. 예. 그래서 해군의 전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전 해군 작전사령관님 나오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게 이번에도 연평도 같은 곳으로 예. 북한이 이렇게 몰래 바다로 들어와서 지상군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도발에 대해서 예, 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병력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전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상황에서 당장 어떤 병력을 투입해서 뭐 공격하는 이런 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대략 이제 이번 그 포리그 훈련이 끝났을 때 예. 이런 때 같은 때가 이제 위험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연평도 말고도 많습니다, 공격할 그렇죠. 때가. 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가장 가깝게 김포의 교동도 같은데, 예. 그런데 올라와서 그냥 밀고 내려오면 곧바로 수도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데 같은 데를 분명히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 한미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서명을 했는데 국지도발하면 미군도 이제 개입한다 이 얘기인데 그 전에는 안 했었어요? 예, 제가 그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예. 있습니다. 이제 그 전면전이 발생하면은 이제 작계 5027이 작동되면서 그 미군이 개입하고 평시에는 우리 한국이 네. 작전을 주도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전 이런 것은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지 도발도
미군이 개입을 한다는 이제 그 합의를 했어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을 행사한다가 억제한다고 했지만은 북한이 그걸 믿지 않지 않습니까? 억제는 상대방이 믿는 겁니다. 네. 아, 공격을 했을 때 한 대 맞겠구나, 피해가 더 크겠구나 그렇게 느껴야 억제력이 행사되는데 네.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데 미군이 들어옴으로써 억제력이 대단히 향상된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죠. 세계 최고의 그래도 그럼요. 경제력을 갖고 있죠. 예. 외교력을 갖고 있죠. 하다 보니까 억제력이 상당히 향상됐어요. 두 번째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예. 포격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보고를 해서 상부의 지시를 허가를 받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바로 공격 원점을 타격해버리는 하고 그다음에 지원 세력 그다음에 그 지휘 세력까지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인 울분에 대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위기가 굉장히 에스컬레이트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군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브레이킹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는데 예. 이제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다. 그래서 미군이 템포 조절까지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하죠. 그래서 한반도가 그 위기가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 의원님, 북한이 이 3단계 시나리오 공개를 했잖아요. 3일 예, 예. 내에 한국을 한반도를 예. 점령한다라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꿈도 크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예. 그 무조건 어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실제 수행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군수입니다. 결국은 그 많은 병력들이 밀고 내려와서 네. 그걸 점령하고 하려면은 그 어떤 그런 군수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연료를 많이 갖고 있다, 탄환을 많이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런 어떤 이 공격하고 들어가면 공격 출산에 따라서 보급이 다 같이 따라오고 이 군수 지원이 따라와야지 이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북한 사정이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 북한이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수도 서울만 어떻게 해버리면은 이 나라가 완전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 3일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더 강조가 되고 지금 저희가 사이버 어택을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북한의 소행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이 혼란에 빠져버리면 좀 한국은 쉽게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3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서울 공격당해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국민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너무 호들갑스럽게 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분명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황이라는 게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태준 한반도 안보문제연구소장 그리고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다.